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네. 오늘 과학 공부를 해볼까? 구슬주 마이쮸들 안녕.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 진짜 마이쮸들을 만나는 날이야. 오늘 중학생 마이쮸 3명과 고등학생 마이쮸 2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내가 멘토링을 해주려고 하거든. 그럼 마이쮸들의 고민과 구슬주의 멘토링을 엿보고 싶은 친구들 웰컴. 구슬주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면 잠이 먼저 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이제 딴짓을 하려고 계속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제일 추천하는 일단 방법은 플래너를 쓰는 거예요. 플래너 쓰는데 뭐 시간 낭비도 되고 아니 뭐 그거 써봤자 나 지키지도 않는데 왜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계획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나의 하루, 나의 시간을 경영한다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 쓸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 마음가짐을 먼저 적어주는 걸 추천해요. 그 전교 1등,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가 좀 몇이나 될까 솔직히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네. 오늘 과학 공부를 해볼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아요. 저 또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마음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플래너를 보니까 뭔가 그날의 하루 다짐. 오른쪽에 적은 거 보면 결과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적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밖에 없어.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나의 경영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대로 하는 거. 최대한 구체적이게 시간을 쓰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합니다. 구슬주 과학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그걸 잘했어요. 이제 요약 정리도 하고 개념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보면서 오픈북으로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근데 오픈북으로 풀 때 이거를 교과서랑 이거랑 선지를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오픈북으로 풀면은 효과가 없어요. 특히나 과학은 또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왜냐면 또 예를 들면 상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이거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픈북 문제를 풀더라도 원리가 이해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피드백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나만의 시험지를 만약에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해보면은 원리가 좀 더 빨리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과학을 약간 암기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걸 달달달달 그냥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비교할 때 이해하기, 두 번째 말하면서 설명하기. 이 두 개를 한번 이번 다음 시험 때 꼭 적용해보세요.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 때 과학을 어떤 거를 약간 찝어서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예를 들면 이거를 빈칸을 뚫는 거예요. 수증기량이 일정함으로 공기가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질수록 빈칸 뚫고 아니면 상대 속도를 그냥 해놓고 높아진다 낮아진다를 빈칸으로 뚫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 이런 실험의 원리를 위주로 나만의 시험지를 작성하면 좋아요. 그 할 때 또 맞추기 게임 아닙니다. 이해하면서 적어야 되죠. 해보기 있죠. 해보기. 네. 요런 것들. 요게 실험에서 변형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100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120까지는 짜요. 그리고 네. 20%는 내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정을 해요. 근데 내가 200을 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2분의 1을 내가 못한다? 그리고 200%를 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겠잖아요? 그럼 그거를 깨닫고 다음 날에는 이만큼으로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120까지를 내가 측정해서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플래너를 쓰는 이유가 뭐죠? 할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한 뒤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할 거를 한 뒤에는 동그라미 X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를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까먹고 안 할 때 있죠.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 일단은 플래너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플래너를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름방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몇 시에 기상해야지. 그리고 국어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얼마만큼을 풀어야지, 뭘 풀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루 전날 30분 정도씩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게 이런 걸 적어준 게 좋았어요. 내가 뭘 풀 건지. 근데 여기다가 어떤 단원을 풀 건지까지 적어줘야 돼요. 저는 차라리 페이지 수보다는 단원을 적어줬거든요. 여기 보면은 행렬 1, 뭐 지리 미적분 인간 1-1 이런 거를 듣겠다. 9-2, 9-3 이게 단원이에요.
단원 이거를 내가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거라서 좀 간추려서 썼는데 중학교 때는 이거보다 더 꼼꼼하게 썼어요. 그래서 올리드 옆에 단원을 숫자로 적어도 좋고 써도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시간 같은 것도 타임라인을 좀 설정해주면은 좀 더 알차게 시간을 좀 내가 겸용할 수가 있겠죠. 구슬주 휴대폰을 끊는 게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를 하든 그런 걸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보상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6시간 공부했으니까 유튜브 1시간 볼 수 있어. 그래서 딱 1시간만 보고 잠들었을 때 다음날 또 그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1시간을 만약에 넘어갔어. 그러면은 나에게 스스로 어떤 칙칙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의미로 그날은 유튜브를 못 봐. 이렇게 스스로에게 저는 미션을 되게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독서실 책상 위에 놔두고 그러니까 아침에 독서실 들렸다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되게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썼거든요. 고등학생 때. 스스로 컨트롤할 만한 뭐 매개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다 해서 내가 전교 1등이 돼야겠다. 약간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임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압박감으로 돌아와가지고 절반도 실천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짜본 것 같아요? 과목별로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 계획을 짰는데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때 플래너에서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논문 발제물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갔다 오느라 자습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도 엄청 완벽주의자고 계획도 진짜 꼼꼼히 세우고 또 이걸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압박감, 뭔가 내가 왜 못했지 자책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수많은 어쩔 수 없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컨트롤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글로 쓰면서 풀었었던 기억이 났어요. 여기서 알아가야 될 포인트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 나도 모르게 공부하기 싫은 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나의 압박감, 죄책감 이런 감정으로 끌어오는 순간 슬럼프라는 게 빠지게 돼. 그게 맞아요. 하루면 돼. 야, 하루 공부 안 한 거 가지고 무너지지 않아. 제가 그 보상 주라고 했잖아요. 그 하루가 나의 내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3일까지 영향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스트레스를 꼭꼭 풀어주는 거가 시간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구슬주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만약에 내가 못했더라고 해도 저는 2학기 내용을 예습을 할 것 같아요. 이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했는데 응용 문제를 못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과거는 이랬다 청산하고 그냥 차라리 3학기 2학기 거를 제대로 하는 게 내가 원래 어느 정도 잘하는데 거기서 좀 더 완벽을 가하는 복습이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은 조금 아깝다. 학원에서는 2학기 것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진도를 나가는데 제가 따로 공부할 때 2학기 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고등학교 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친구들 그럼 나도 고등학교 1학년 거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상위 10% 20% 안에 든다 라고 하면은 포기할 일 없으면은 스스로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거 하세요. 근데 3학년 2학기께 50점 이하로 내려갈 정도 뭐 그 정도까지로 안 하면 안 돼요. 80, 90점까지는 만들어 놓고 남은 시간은 고등학교 거 하세요. 저도 계속 그 나이 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은 남한테 둘 필요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서로 측정하면 안 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공부의 양, 집중도,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 몇 시간 자는지, 플래너에 그 적혀있는 몇 시간 공부했습니다 이거 있죠? 다 자기만의 기준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치만 그럼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점을 둬야 되냐 이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몇 시간 자는지는 자기가 패턴을 알아가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몇 시간을 잤을 때 내 머리 상태가 가장 말랑말랑한지를 측정해야 돼요. 내가 내 걸 맞춰가는 거예요. 1번 수면 시간 잘 파악하라. 2번 내가 버리는 시간을 파악해야 돼요. 시험 기간 때는 그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구슬주 오늘 이렇게 수파자 강의실을 이용해서 멘토링을 진행해봤어. 여기 수파자에는 친구 같은, 형 같은, 누나 같은, 언니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친구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이랑 잘 맞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체험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봐. 그럼 오늘 영상을 본 마이쮸들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 10대 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네. 뚜렷한 사람은 전 흔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음. 그게 또 자연스럽지 않은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제 10대만 돌이켜봐도 계속 생각이 네. 바뀌고 내가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은 것 같아.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음. 생각했는데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계속 바뀌어요. 10대 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10대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거가 10대 때 결정된다고? 말도 안 되죠. 20대인 저도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내 인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그걸로 막 나를 자책하지 말라고.